자, 이번 시간에는 13장 연립방정식에서 첫 번째 단원 연립1차 방정식의 해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연립1차 방정식과 비슷한데 문제는 계수나 우변의 상수항이 문자인 거예요. 그 차이점이 수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자, 그래도 미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계산을 하고요. 그 줄이는 방법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대입법 그리고 가감법을 사용합니다. 그것까지도 동일해요. 대입법이나 가감법을 사용해서 미지수를 줄이는 겁니다. 상수, 계수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기본 해법의 기본은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등치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좀 이따 예를 들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립 1차 방정식의 해이 개수인데요. 자, 연립 1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럴 때 1차 방정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우리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 a, b, c는 계수 또는 상수입니다. x, y가 미지수고요. 근데 이 1차 방정식은 직선이었어요. 기억나요? 직선. 다시 말해서 얘를 똑같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대로 또 직선이 되지만 y는 꼴 1차 함수꼴로 바꾸면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 1차 함수가 됩니다. 물론 b는 0이 되면 안 돼요. 분모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것은 직선 교점이라는 거예요. 교점. 여기서 해라는 1차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자, 우리가 그때 어떻게 풀었냐면 방정식의 해라는 것은 직선의 교점이었어요. 교점의 좌표가 바로 해였습니다. 이거 좀 잘 메모를 해두세요. 두 직선이 있는데 두 직선이 교점이 있으면 그 교점의 좌표가 바로 해였다는 겁니다. 자, 잘 메모를 해두세요. 해라는 것은 두 직선, 여기 두 직선이라 하자. 그냥 직선 하지 말고 두 직선이라 하자. 다시 말해서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두 직선이 만날 때, 그죠? 만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교점이 한 개.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자, 이거는 자, 여기서 이렇게 x처럼 보이죠? 자, 여기서는 한 쌍의 해라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날 때입니다. 한 개의 교점이에요. 한 개의 교점. 그 다음에 무수히 많다. 부정이라고 그랬죠? 이건 일치였습니다. 일치. 두 직선이 일치하면 직선 위의 모든 점이 해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해가 없다. 이건 불능이라고 했죠. 불능은 만나지 않는다. 즉 평행이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때 평면 위에 그려진 두 직선이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일치하거나를 뭐를 가지고 따졌었죠? 바로 기울기. 기울기가 다르다. 그리고 일치한다. 기울기도 같아야 되고 y절편도 같아야 돼요. 세 번째는 기울기는 같되 y절편은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평행이 됩니다. 연립 1차 방정식은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가지고 따져요.
교점이 한 개일 때는 기울기가 다른 거고요. 일치할 때는 기울기와 y절편이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평행일 때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른 조건을 말합니다. 자, 실제 이런 연립일자 방정식은 아마 금방 어렵지 않게 풀 거예요. 가감법이죠. 두 개를 그대로 더하면 y가 소거되고 x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입해서 y를 구하면 x 이퀄 4, y는 마이너스 5인데 이 점의 좌표가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라는 거예요. 자, 연립일차 방정식의 해의 개수입니다. 일반적으로 연립일차 방정식은 이렇게 나타내요. 자,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 하나. 그 다음에 이 직선과 다른 직선이라는 표현에서 a 프라임, a와 다른 개수라는 뜻이에요. 같아도 됩니다. a 프라임 x, b 프라임 i 플러스 c 프라임 이퀄 0. 자, 이때도 열심히 미지수를 줄여서 지금 가감법을 쓰려고 식을 변형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x의 값을 구할 수 있고 y 값을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 x의 개수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이 주어졌는데 사실은 이거는 기울기예요. 기울기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 한번 두 직선의 기울기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보자. 두 직선의 식을 1차 함수꼴로 나타내면 y는 하고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겠고 y는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c 프라임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울기가 다르다.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기울기는 x의 개수죠. 그죠?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마이너스 b분의 a와 같지 않다. 마이너스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자, 플러스로 먼저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 bb 프라임을 곱해요. 양면에 같은 수를 곱해도 뭐 등식의 성질을 만족하니까 그죠? 그러면 a b 프라임 이퀄 같지 않다 a 프라임 b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아래식처럼 만들 수 있어. 양변을 뭐로 나누냐면 a 프라임하고 b 프라임으로 나눠요. a 프라임 나누면 b 프라임. 그러면 아래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잘 필기해둬. a 프라임분의 a와 b 프라임분의 b가 같지 않습니다. 이게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표현해둬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보세요. a 프라임분의 a와 b 프라임분의 b가 같다면 기울기가 같다라는 것이 되잖아. 그지? 근데 같은 방법으로 이퀄 c 프라임분의 c로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 상수함. 3번에 자, 기울기는 같다가 a 프라임분의 a가 되겠고 b 프라임분의 b가 되는데 상수항은 다르다. 즉 y절편이 다르다. c 프라임분의 c가 되죠. 자, 이때는 기울기는 같고 y절편이 다르다. 평행이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필기를 잘 해두도록 하자. 자, 이상을 이제 정리하는 것이 아래에 있는 식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는 일치 그리고 평행. 일치는 부정, 무수히 많다. 평행은 불능, 교점이 없다, 해가 없다. 불능.
자, 보자. 필수 예제 13-1번을 볼게요. 자, 이것처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연립1차 방정식과 다른 점은 뭐냐면 개수나 상수가 수가 아니라 문자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이 달라요. 그리고 이거 저 밑줄 보세요. 양변을 문자로 나눌 때가 있어요. 또는 분모가 문자일 때는 그 문자가 0이 아닌 경우를 반드시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풀이를 보면 똑같아요. 가감법, 대입법. 양변에 1번에 a를 곱해서 2번을 뺍니다. y를 소거하겠다는 거죠. 그럼 y가 소거되고, 자, 이렇게 x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개수와 상수가 모두 인수분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양변, 그러니까 x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면 조건을 따져봐야 돼요. 자, 개수가 0이 아닐 때는, 그러니까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닐 때는 양변을 그냥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x의 값을 구하고 y 값을 구할 수 있어요. 반면에 a가 1이면 x의 계수가 0이죠. 그죠? 근데 대입해 보니까 a에다가 1을 대입했더니 어떤 꼴이 되냐면 1을 대입해 보세요. 0x 이퀄 0이 돼서 모든 x의 값에 대해 성립합니다. 즉 부정이 되는 거예요. 무수히 많다가 되는 거예요. 자, 0x 이퀄 0 꼴 이거 부정입니다. 반면에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꼴인지 볼게요. 0x인데 우변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가 돼요. 이건 불가능하죠. 그죠? 0x가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불능이 됩니다. 해가 없다. 평행이다. 자, 이렇게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이 있으면 절대값을 풀어줘야 된다 그랬죠. 2번. 절대값 푸는 연습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값을 우리가 보통 문자가 하나일 때 많이 푸는데 이건 두 개일 테니까 특별한 문제입니다. 자, 두 문자에 대한 절대값이 있을 때 푸는 방법은 자,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네 가지 경우. 자, 이거 별표해 두세요. 두 문자에 대한 절대값이 있는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절대값은 풀어야 되니까 영역을 네 군데로 나눠야 됩니다. 좌표 평면의 네 영역이에요. 오케이? 자, 이 네 영역을 보면 오른쪽에다가 여기 자를 대고 이렇게 좌표 평면을 그려주세요. 여기 x고요. y고요. 원점일 때 자, 일사분면 축을 포함해서 얘는 플러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표 평면의 영역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영역으로다가 이제 풀어주는 거야.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절대값을 푼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면 돼요. 오케이? 절대값을 푼 다음에 xy 값을 구했는데 자, 1번을 봐요. 둘 다 양수라고 그랬는데 y가 음수가 나왔네? 안 돼요. 그지? 이렇게 따져보면 돼요. 그러면 x가 3, y는 마이너스 1일 때만 만족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도전해보자. 13-1번을 볼게요. 13-1번은 자, 연립방정식이 아니야. 그 개수나 문자 상수항이 문자여서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해가 무수히 많을 때와 해가 없을 때의 상수 m의 값을 구하래요.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은 부정. 부정인데 부정은 일치예요, 일치. 일치 조건이고요. 해가 없을 때는 평행 조건입니다. 자, 위에 본문에서 설명한 일치 조건과 평행 조건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첫 번째, 이제 해가 무수히 많을 때 우리 일치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일치 조건을 먼저 써주는 거야. 일치. 즉, x의 개수의 b, y의 개수의 b, 상수항의 b가 같다는 얘기야. 다시 한번 써볼까요? 2m-1분의 3m x의 개수의 b, y의 개수의 b, m분의 4 그다음에 상수항의 b 1분의 m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2번은 자 평행 조건이죠. 평행 조건은 똑같은데 자 2m x의 개수의 b 이퀄 y의 개수의 b m분의 4 그런데 상수항의 b가 같지 않은 경우라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암기를 해둬야 돼. 오케이? 암기를 해서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건 방정식이 두 개라는 거. 첫 번째 방정식 여기서 방정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에서도 방정식이 또 하나 나옵니다. 두 개가 나와요. 첫 번째 방정식 분모 분자에다 분모의 최소 배수를 곱하면 1번 3m의 제곱 이퀄 8m 4 곱하기 이렇게 써보자. 2m-1 하나 그 다음에 m의 제곱 이퀄 4. 자, 그런데 평행일 때 똑같아요. 3m의 제곱 4배 2m-1 그런데 두 번째는 같지 않아야 되니까 m의 제곱은 절대 4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같은 식이야, 같은 식. 오케이? 그래서 1번과 2번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을 풀면 m에가 나 2차 방정식이니까 간단하게 인수분해해서 1번의 해는 m 값이 3분의 2와 2예요. 두 번째 해는 풀마 2입니다. 자, 그런데 일치 조건은 두 식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공통항 따라서 m 값은 2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야. 두 번째 평행 조건도 m 값은 3분의 2와 2 그런데 두 번째는 m이 아니라는 거야. 풀마 2가 아니라는 거야. 그지? 그러면 3분의 2밖에 없죠. 따라서 m 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다음 필수예제 13-2번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지수는 3개여도 돼요. 근데 미지수가 XYZ 3개면 방정식도 3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미지수 3개, 방정식 3개예요. 그런데 풀이 방법은 동일합니다.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기본적인 해법은 연립방정식의 기본 해법은 미지수를 소거하는 거예요. 그게 빼도 되고 더해도 되고 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미지수가 하나인 방정식으로 만들면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방정식을 두 개씩 묶어서 적당히 곱하고 빼고 이렇게 더해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자, 두 개씩 선택해서
뭐 1번하고 2번을 적당히 얽어물여 가지고 가간법 했더니 x를 구하고 y를 구했더라.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대입하면 z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면 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을 적당히 얽어물여서 더했더니만 z가 소거됐네? 또 1번과 3번을 적당히 얽어물여서 뺐더니만 z가 소거됐네?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일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어떤 미지수, 어떤 문자를 소거할지만 선택하면 돼요. x를 소거할지, y를 소거할지, z를 소거할지만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가간법, 대입법을 이용해서 주로 가간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똑같아요.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일차 방정식 푸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자, 13-3번인데요. 자, 우리 1번만 풀어보자. 요 3번을 볼게요. 3번을 먼저 설명해 줄게요. 3번은, 선생님 방정식이 하나인데요? 아니에요. 3번은 방정식이 3개가 맞습니다. x 플러스 2y 마이너스 2는 0 하나. 그 다음에 2y 플러스 3z 마이너스 5는 0 2개. x 더하기 3z 마이너스 3 이퀄 0 3개예요. 그냥 한 줄로 쭉 나열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인 연립방정식 똑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1번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z, y를 소거하는 게 제일 편하겠다. 그지? 딱 보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y 그냥 두 개 더하면 y가 소거되죠. 그 다음에 2z 마이너스 2z니까 2를 곱한 다음에 더하면 y가 소거돼요. 자, 노트에다 1번을 풀어보자. 자, 1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미지수를 줄이는 거예요. 미지수를 줄인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편의상 이 순서대로 1번, 2번, 3번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제일 소거하기 쉬운 문자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y예요. 1번과 2번을 그냥 더하면 y가 소거됩니다. 그죠? 첫 번째는 1번 더하기 2번이에요. 그 결과를 쓰면 7x 더하기 3z는 5가 되네요. y 소거됐다. 그지? 자, 그리고 1번에는 곱해야 되니까 1번과 3번을 볼까요? 1번에다가 곱하기 2를 하고 뺍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빼면 y가 또 소거돼요. 그럼 한번 써볼까요? 자, 1 곱하기 2를 하면 4x 마이너스 2y 플러스 2z 이퀄 8이 되겠고요. 3번은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4z 이퀄 17이 되겠고, 부호가 같은 경우는 뺍니다. 그죠? 빼요. 그럼 y가 소거됩니다. 자, 뺐더니 결과는 x 마이너스 2z 이퀄 마이너스 9가 됩니다. 오케이, 성공.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일차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연립식을 한번 써봐요. 그러면 7x 더하기 3z 이퀄 5인데, 자, 뭘 소거할까 생각해봐요. x 마이너스 2z 이퀄 마이너스 9. 두 번째 식에다가 그냥 7을 곱해도 되고요. 아니면 z를 소거한다고 한다면 위의 식에다가 2를 곱하고 아래 식에다가 3을 곱해서 새로운 식을 만들어 냅니다. 14x 6z 이퀄 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x 마이너스 6z 이퀄 마이너스 27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더하면 되겠다. 그지? 자, 이게 더해요. 플러스. 그러면 6z가 소거되는 거야. 자, 그러면 x만 남아요. 17x는
자, 더하니까 마이너스 17이 돼서 x는 마이너스 1이네요. 대입하면 z를 구할 수 있어요. z는 제일 쉬운 식에다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4가 됩니다. 또 원래 주어진 식에다가 또 x에다가 마이너스 1, y에다 z에다 4를 대입하면 y도 계산할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3개인 1차 방정식은 쉬운 거예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은 기본적으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인다. 그거만 기억하면 됩니다.